어느 새벽 농장 주인이 우리 문을 열었을 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만 해도 살아 숨쉬던 가축 수십 마리가 차갑게 쓰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피 한 방울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단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각 동물의 목덜미에 또렷하게 남은 작고 날카로운 구멍 2개.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염소의 피를 빠는 자라는 뜻의 스페인어 이름 추파카브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 존재에 붙었습니다. 이름이 생기자 두려움도 함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1995년 카리브해의 섬 푸에르토리코입니다. 사탕수수밭과 커피 농장이 내륙 언덕을 채우고 울창한 열대, 우림이 지형의 많은 부분을 감추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해 봄, 섬 내륙 모로비스 지역에서 가축 8마리가 정체 모를 방식으로 폐사했다는 첫 신고가 접수되었고, 목격자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고 혈액만 사라진 상태였다고. 같은 해 8월,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북동부 카노바나스 지역에서 짧은 기간 안에 150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했고, 이번에는 한 주민이 목격자로 나섰습니다. 마을 주민 마델린 톨렌티노는 이 존재가 키 약 1m에서 1.2m 남짓이었으며 2다리로 서서 움직였고 등에는 날카로운 돌기가 솟아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묘사였지만 그녀는 이후에도 일관된 주장을 유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5년 말까지 유사한 신고는 푸에르토리코 전역으로 번졌고 이듬 해부터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멕시코 농촌 지역에서도 비슷한 가축 피해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소, 말, 염소, 닭까지 피해 동물의 종류는 다양했지만 목격자들이 묘사하는 특징은 놀랍도록 반복되었습니다. 한 섬의 이야기는 이제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96년과 1997년 멕시코 북부 농촌 지역에서 잇따른 신고와 함께 목격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방 언론이 이 이름을 다루기 시작했고 이야기는 전파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밤마다 교대로 우리를 지켰다는 증언도 전해집니다. 이제 추파카브라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두려움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이름은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미국 남부로 건너갔습니다. 더 나아가 칠레, 러시아,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이름으로 가축 피해가 보고됐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0여 년 사이에 카리브해의 한 섬에서 생겨난 이름은 전 세계 미스터리 지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목격자들이 묘사한 이 존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카리브해, 특히 푸에르토리코 지역의 목격담에는 공통된 특징들이 반복되었습니다. 2다리로 서서 움직이는 직립 형태, 파충류를 연상시키는 피부, 크고 어두운 눈, 그리고 등을 따라 솟은가시 모양의 돌기. 일부 목격자는 날개 같은 구조물을 언급하기도 했고 길고 날카로운 이빨을 묘사하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아메리카 대륙,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에서 들어온 목격담은 전혀 다른 존재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쪽 목격자들이 본 것은 2발로 서는 파충류형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4발로 달리는 털이 거의 없고 등이 굽은 개나 코요테를 닮은 짐승이었습니다. 피부가 회색빛으로 보이거나 붉게 빛나는 눈을 가졌다는 묘사도 있었습니다. 같은 이름 아래 전혀 다른 2 종류의 존재가 공존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목격 묘사의 혼선에도 불구하고 가장 일관되게 반복된 것은 피해 가축의 상태였습니다. 목덜미나 흉부에 뚫린 작은 구멍 2-3개, 살점과 내장의 손상은 거의 없는 채로 혈액이 비정상적으로 적게 남아있다는 보고가 반복되었습니다. 이 패턴이 일반적인 야생 포식자의 공격 방식과 다르다는 점에서 목격자들의 진술을 단순히 무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과학적 조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서 수의사와 생물학자들이 폐사 가축의 사체를 직접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례에서는 일반적인 포식자에 의한 사망과 이후의 자연적인 사체 분해 과정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명확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유보적인 결론만 남겨졌습니다. 하나의 결정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2004년 텍사스 컬버슨 카운티에서 농부가 가축을 습격하던 동물을 잡아 제출한 사체가 DNA 분석 결과 코요테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요테는 심각한 옴진드기 감염으로 털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으며 피부가 변형되어 누구도 코요테로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알려진 동물의 오인 가설에 강력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각 가설을 하나씩 살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미지의 생명체 실존 가설입니다. 지구 어딘가에 아직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포식자가 있으며 그것이 수십 년에 걸쳐 가축을 습격해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이 넘어야 할 가장 높은 장벽은 간단합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뼈 하나, 발자국 하나, DNA 표본 하나조차 확보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격담은 수백 건이지만 실체를 입증하는 물리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군사실험 혹은 생물학적 돌연변이와 연결된 주장입니다. 냉전 시기 라틴 아메리카에서 비밀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일부 존재하는 만큼 이를 연결짓는 시각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통제를 벗어난 유전자 조작 생명체라는 시나리오가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을 직접 뒷받침하는 문서나 물리적 증거는 현재까지 공개된 바가 없으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구성된 추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생물학자와 야생동물 연구자들 다수가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지목하는 것은 잘려진 동물의 오인 가설입니다. 옴진드기에 감염되어 털이 빠지고 피부가 변형된 코요테나 여우는 정상적인 상태와 전혀 다른 외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이 다른 원인으로 폐사한 후 곤충이나 소형 청소동물에 의해 특정 부위만 소실되면 마치 혈액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설명은 많은 사례를 정리해주지만 목격자들이 묘사한 기이한 형태의 생명체까지 모두 해명하지는 못한다는 반론도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각은 사회심리학적 접근입니다. 1995년 당시 푸에르토리코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이 집단적인 공포의 상징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석입니다. 한번 이름이 붙고 이야기의 틀이 형성되면 이후의 일상적 사건들도 그 틀에 맞게 해석되고 보고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서로 다른 문화권과 대륙에서 독립적으로 보고된 유사한 패턴의 가축 피해를 모두 한꺼번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가설도 이 이야기 전체를 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생물학적 오인 설명은 많은 사례에 적용되지만 일부 목격 상황을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고 집단 심리 분석은 이야기의 확산을 설명해주지만 최초의 가축 피해 자체에는 닿지 못합니다. 미지의 생명체 가설은 낭만적이지만 증거가 없고 군사실험설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서로 다른 가설들이 서로 다른 조각을 설명하지만 전체 그림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1995년 첫 신고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도 추파카브라는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은 많은 사례를 합리적으로 설명했지만 설명되지 않은 것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수십 년을 살아남은 이유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세상에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지울 수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공포가 만들어낸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아직 해명되지 않은 무언가가 그 어딘가에 실제로 있는 걸까요?